할머니요? 민간인처럼 생겼는데 애라도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남의 애를 어떻게 훔쳐가요? 진짜 납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전 그냥 못 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정금자입니다. 저는 서울군교에 아들 내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죠. 아들 부부에게 초등학교 1학년 손자가 있고 손자 학교 등하교 돌봄은 제 몫이자 낙입니다. 2025년 겨울 다시 돌아온 마스크의 계절. 손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서서 우르르 나오는 아이를 보면 모든 아이가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같은 색깔 패딩, 같은 캐릭터 가방, 그리고 얼굴 반을 가린 하얀 마스크. 67세 정금자 할머니는 그날도 손자 학교 시간에 맞춰 마중 나갔습니다. 민재야, 부르며 손을 내밀었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기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낯선 아이의 얼굴. 민재야, 아니, 너 누구니? 그 한마디로 시작된 오해는 어린이 유괴 사건으로 번졌고 맘카페와 지역 뉴스에서는 치매 노인의 실수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금자 할머니의 특별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올해 67살이에요. 정금자라고 합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 전세방에서 살고 있죠. 평생을 식당이라고 청소일하면서 자식들 키웠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만큼 마음도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눈앞이 흐릿해지고 기억도 가끔씩 엉켜버립니다. 하지만 전 이 집의 기둥이에요. 아들 내외가 벌어온 돈으로 겨우 이 집을 지키고 있지만 제가 손자 민재를 돌보지 않으면 이 가족은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아요. 아들 내외는 옆 동네 아파트 단지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그때까지만 함께 사는 것으로 약속했었습니다. 손자를 보는 것은 자연히 저의 몫이 되었죠. 힘들지만 손자를 돌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남편은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20년 그해 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스크 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진 작은 한이죠. 그날 이후로 전 마스크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얀 천 조각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멀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2025년 올 겨울 코로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스에선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를 외쳐댔고 학교는 또다시 격주 등교로 바뀌었어요. 손자 민재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죠. 아침마다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챙기고 마스크가 제대로 코를 덮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됐습니다. 할머니 답답해. 민재의 작은 목소리가 마스크 사이로 힘없이 삐져나왔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야, 그래도 써야 해. 할머니가 사탕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사탕 준 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민재는 말수가 적은 아이입니다. 낯가림도 심하고요. 엄마 아빠가 늘 바빠서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학교에선 코로나 때문에 3, 4, 5 모여 노는 것이 금지된 것이 일상화된 요즘입니다. 그날도 전 민재를 마중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앞은 언제나처럼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회색 패딩에 똑같은 로고의 브랜드 가방, 캐릭터 인형을 하나씩 가방에 달고 아이들 모두가 너무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눈이 침침한 제게는 더더욱 구분이 안 갔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보이자 전손을 들어 민재를 크게 불렀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제게 걸어왔습니다. 민재처럼 작은 체구의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민재가 메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공룡 캐릭터였죠. 아이고, 우리 아가 오늘도 수고했네.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원래 민재가 말이 없긴 하지만 그날따라 더 조용했습니다. 전 아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장갑은 어디 뒀어? 아이는 여전히 대답 없이 총총걸음으로 앞만 보고 걸었어요. 가끔 그냥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전 아이 손을 호호 불어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발걸음 속도에 맞추느라 바삐 걸어올 테고 날씨가 추워서 저도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반지하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습기 냄새, 곰팡이 냄새,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말이에요. 민재야, 마스크 벗고 손 씻어 할머니가 떡볶이 해놨어. 전 아이의 마스크 끈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발짝 물러서더니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민재가 아니었어요. 민재보다 눈이 훨씬 더 크고 코도 입도 민재가 아니었어요.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너 누구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민재 아닌데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아니, 그럼 우리 민재 어디 있어? 민재는? 전 허겁지겁 아이의 가방을 뒤졌어요. 가방 안에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최준호. 민재가 아니라 준호라는 아이였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가 미쳤나, 내가 정말.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민재는 어디 있는 걸까요? 혹시 민재도 누군가 잘못 데려간 건 아닐까요? 아니, 민재는 지금 이 추운 날씨에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할매가 지금 바로 연락할게. 울지 마, 뚝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야? 알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웠었는데 뒷자리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초등학교 맞죠? 저 1학년 민재 할머니인데요. 제가 실수로 아이를 잘못 데려왔어요. 우리 민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학교 행정실 선생님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재 학부모님이 방금 전화하셨어요. 학원 픽업 차량에 민재가 안 보인다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찾고 계십니다. 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재가 없다니. 제가 민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다른 아이를 제가 실수로 데려왔어요. 지금 바로 같이 갈게요.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 사이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식탁 위에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라고 했지? 준호야, 지금 그거 먹을 때가 아니야. 얼른 일어나 학교로 가자. 전 준호의 손을 잡고 다시 학교로 뛰어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를 찾아야 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전 준호를 데리고 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가 선생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쓴 채로요. 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전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민재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잖아. 할머니가 안 보여서. 미안해, 미안해. 할매가 잘못했어. 그때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중년의 남자 경찰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박형철 경찰입니다.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간단히 조사를 좀 받으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해서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엄마도 곧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 민재 손을 꼭 잡고 파출소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준호 엄마가 달려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일하다 말고 급히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분노와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죠. 할머니,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서. 그게 변명이 돼요? 우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준호 엄마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형철 경찰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학교 정문 CCTV를 봤는데 이건 할머니께서 고의로 그러신 게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상황을 좀 정리하고 이야기하시죠. 경찰은 저희를 앉혔어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어요.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죠. 그때 제 아들 내외가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재는요? 민재는 괜찮아요? 응, 민재는 괜찮아. 서진은 민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현장에서 급히 온 건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하다, 도연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재우고 나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도연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아빠, 어머니, 저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 앉았다가 들어가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방으로 들어가려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민재랑 그 준호라는 아이가 똑같아 보였어요? 미안해, 서진아. 내가 정말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이번엔 다행히 큰일 안 났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요즘 다른 일도 자주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시잖아요. 나는 진짜 괜찮아. 민재 얼굴은 안 깜빡해. 오늘 깜빡하셨잖아요. 서진의 말에 전 입을 다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도연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헷갈리신 거야. 가방도 옷도 다 비슷했어.
뭐가 비슷해요? 서진이 울먹였어요. 도연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민재 그냥 학원 차량으로 학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속 마중 가시는 건 위험해요. 서진아, 민재가 아직 어린데 혼자 어떻게 학원차를 타니? 7살이면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해요. 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젠 제가 필요 없어진다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냥 당분간만이라도. 알았어. 그렇게 해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민재의 마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 그걸 집어들었어요. 작은 마스크였죠. 이 작은 천 조각이 세상을 가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저와 민재 사이를요. 마스크를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였어요. 이제 제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으로요. 민재야, 왜 앉아? 할매 우는 소리 들었어요. 전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민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할머니가 나 안 데리러 올까봐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매는 항상 널 데리러 갈 거야. 민재 얼굴은 절대 안 잊어버려. 진짜요? 진짜야. 민재는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전 아이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민재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저를 보면 어색하게 웃었고 도연은 말을 아꼈어요. 민재만 여전히 저에게 안겼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처럼 두부랑 시금치를 샀죠. 그런데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혹시 뉴스에 나온 그 할머니 아니에요? 네. 아니, 저번에 애 잘못 데려갔다고 나온 분 말이에요. 얼굴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뉴스에 나왔나요? 전 얼른 돈을 내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켰어요. 도연이 사준 스마트폰인데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검색은 할 줄 알았습니다. 치매 노인 아동유괴 오해. 아동유괴 글자를 컸고 오해라는 글자는 작은 글씨로 씌어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이 자세했어요. 댓글에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들 애 맡기면 안 된다. 치매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님? 무책임하다. 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녁을 차렸지만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도연은 퇴근 후 바로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민재만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 서진과 도연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서진아, 엄마 괜찮아. 그날 한 번 실수하신 거야. 엄마는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도와주시는 거 고마운데 이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다행이었지만 다음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보자. 치매 검사 받아보시게 하자. 우리 엄마 치매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 방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아? 당신은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봤어? 내가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니야. 아까도 전기밥솥 2번이나 켜셨어. 밥이 있는데 또 하신다고.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그랬다고? 그조차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서진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엄마 나이에 작은 거는 깜빡깜빡 하는 거 당연해. 엄마도 최선을 다하시는 거야. 서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도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 엄마가 찾아왔어요. 이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 놀랐어요. 왜 찾아온 걸까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 것 같아서 계속 죄송한 마음 갖고 있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죠.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날 밤에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장갑 잃어버려서 추웠는데 할머니 손이 따뜻했다고요. 할머니 냄새가 자기 할머니랑 똑같았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준 떡볶이 맛하고 똑같았대요. 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호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준호가 그 뒤로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날 할머니 손 잡았을 때 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대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전 싱글맘이에요. 병원에서 교대 근무하면서 준호 키우고 있죠. 애 아빠는 준호 더 애기였을 때 떠났어요. 저 주변에서 온갖 소리 다 들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날 더 예민했나 봐요. 왜 저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나 했어요.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도 똑같이 손자 지키려고 애쓰시는 거였는데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거 노인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그런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서로 확인할 시간도 없고요. 가끔 저도 우리 애인지 남의 애인지 헷갈려요. 요즘 애들 비슷한 옷, 비슷한 가방. 헷갈리시는 거 당연해요. 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가끔씩 얼굴 보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은 진짜 제 잘못이에요. 미안해, 애기 엄마. 아니에요, 할머니. 너무 마음 담아두지 마세요.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며칠 뒤 박형철 경찰이 찾아왔어요. 준호 엄마한테 연락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박형철 경찰은 의자에 앉았어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학교는 아이들을 그냥 내보내고 보호자 확인도 제대로 안 해요. 마스크 쓴 아이들을 구분하라고 하면서 정작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죠. 그래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야죠. 할머니 나이에 눈이 침침한 건 당연해요. 게다가 요즘처럼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젊은 사람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박형철 경찰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저 알아봤어요. 전국에 올해만 벌써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다고 해요. 마스크 때문에 아이를 착각한 경우죠.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는 운이 나빴죠. 맘카페랑 지역 뉴스에 올라가서 난리가 났으니까요. 박형철 경찰은 한숨을 쉬었어요. 돌봄은 이 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노동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한번 실수하면 바로 손가락질 받고. 고맙습니다. 이해해줘서. 그날 밤 전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엄마와 박형철 경찰이 했던 말을 전했죠. 며느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나 알아볼게. 뭐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내가 갈 데를 찾아볼게. 민재는 이제 곧 2학년이니까 학원 보내고 나는 밖에서 내 정신건강 챙기면서 내 시간 보낼게.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부부 진작에 무너졌어요. 저도 알아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전 너무 불안했어요. 집값은 오르는데 우린 어머님 집에서 얹혀 살고 아빠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애는 크는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까지 화풀이한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서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울 방법 찾아볼게요. 어머니 혼자 다 감당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도연도 배달 일을 줄이기로 했대요. 주말엔 집에 있으면서 민재랑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가족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 간담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 가고 싶지 않았지만 준호 엄마가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간담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최근 하교시 발생한 일에 대해 학교 측도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담임 선생님이 보호자를 직접 확인하고 아이를 인계하겠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바빠서 빨리 데려가야 하는데요. 아이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민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보호자에게 가는 것까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민재 이야기를 했어요. 민재가 요즘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자기를 놓칠까봐 걱정한대요. 네, 저도 알아요. 할머니, 민재한테 자주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항상 민재를 찾을 거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들어야 안심해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와서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재야, 할매가 약속할게. 할매는 항상 너를 찾을 거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진짜요? 진짜야. 할매가 눈이 침침해도 다리가 아파도 민재는 꼭 찾을 거야. 민재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녹색 어머니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줄 자원봉사자요. 전 신청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면서 응원해줍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봉사 첫날, 전 노란 조끼를 입고 노란 깃발을 들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섰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전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조심히 건너야 해. 네, 할머니. 다른 아이들도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들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하교 시간, 전 다시 횡단보도에 섰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들이었지만 이젠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았어요. 민재야. 민재가 달려왔어요. 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할머니 얼굴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래서요. 민재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쁘다, 우리 민재. 전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멀리서 서진과 도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제게 손을 흔들었고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봉사 어땠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좋았어. 아이들이 어쩜 다 이쁘고 착하더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괜찮아. 나도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도연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세요.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민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내일도 학교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할매가 매일 거기 있을 거야. 좋아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에 준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가 안부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학교에서 민재 봤대요. 같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민재랑 준호가 친구하기로 했나 보네요. 기특해라. 준호가 할머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대요. 다음에 같이 놀러 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상쾌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도 우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눈빛으로, 목소리로, 손의 온기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며칠 뒤 박형철 경찰이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일로 교육청에서 움직였어요.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하교시 보호자 확인을 의무화한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봉사자도 노인들 대상으로 더 늘린대요. 할머니처럼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더 안전할 거예요. 다행이네요. 이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됐거든요. 박형철 경찰은 웃었어요. 처음엔 안 좋은 일이었지만 결국 좋은 변화를 만들었어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배웠어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의지하는 게 가족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전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횡단보도에서 아이들 손을 잡았다. 작은 손들이 내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마스크를 써도 눈이 침침해도 난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손의 온기가, 그 눈빛의 빛이 나한테 말을 걸기 때문이다. 난 이제 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우린 서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걸.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그 후로 전 매일 학교 앞에 섰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횡단보도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조심히 건너야 해. 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을 깨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엄마랑 놀러 왔어요. 민재와 준호는 금방 친해져서 방에서 놀았습니다. 수진과 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바빠서 좋아요. 봉사활동이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힘이 나요.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요. 수진이 웃었어요. 저도 요즘 좋아요. 준호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친구도 생기고 할머니도 만나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병원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주간 근무로 바뀌어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준호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요. 그래서 주간 근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도 가족이랑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가족이랑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죠. 준호와 수진이 돌아가고 전 민재랑 둘이 남았어요. 서진과 도연은 장 보러 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준호랑 친구 됐어요. 그래, 다행이다. 준호가 할머니 좋대요.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 같대요. 그래.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전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학교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전 여전히 노란 조끼를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건너갔어요.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눈빛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 민재가 나왔어요. 이젠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거든요. 할매. 민재가 마스크를 벗고 달려왔어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전 아이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동그란 눈, 오똑한 코, 빨간 입술. 우리 민재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매,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응,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대. 전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서로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정말? 축하해. 도연도 기뻐했어요. 여보, 축하해.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민재 돌봐주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 다 행복해. 당신도 거기서 편히 쉬어.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 학교 앞에 섰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알아요.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요.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의 얼굴이 햇살 아래서 빛났어요. 다들 다른 얼굴이었지만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며 전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요. 우리 민재뿐 아니라 이 동네 모든 아이들을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전 이제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눈이 침침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일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현실을 잘 이겨낸 금자 할머니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